네. 날벼락 같은 소식이 또 들어왔죠. 요거는 또 제가 전담마크하고 있는, 박시동이 전담마크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다룰 수 없어서 또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뭔 일이 난겨? 뭔 일이 체코에서 뭔 일이 났어? 자, 뭔 일이 났냐면요. 원래 우리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요. 체코의 원전 2기, 2기, 2개를 지어주려고 체코에서 입찰이 있어서 저요 하고 우리 한국이 가서 입찰을 해서 너 맞아, 네가 지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우선 협상자이기 때문에 본계약 사인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래 어제 뭐 하려고 그랬냐, 본계약 서명하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제 끝났어. 사인만 하면 돼. 문제가 진짜 끝났는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이따 얘기하고, 어쨌거나 사인만 하면 돼! 라고 해서 장관 둘, 막 엄청난 수행원, 막 한수원 사장단 등등등 해서 그냥 쫙 끌고 체코로 갔는데 비행기 내리자마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딱 들어왔네. 뭔데? 오늘 사인 못합니다. 괜히 오셨습니다. 이런 거죠. 왜 국제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나 장관이야. 미니스트리 오브 코리아 가버먼트 몰라? 나를 오라가라 했으면 사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사인을 못하게 하는 건데? 라면서 난리가 났었죠. 왜 못하게 됐냐? 오라고 내놓고 체코 법원에 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판사님은 한국에 있는 법관들이 아니잖아요. 걔네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이러면서 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했다. 뭐냐? 지금 한국하고 체코가 사인을 하려고 그래요. 저 사인은 본계약입니다. 만약에 저 사인이 되고 나서 일이 진행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우리는 입습니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이의 제기할 게 있거든요.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법원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 전에 저놈들이 먼저 사인을 하면 내가 소송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멈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프랑스 측에서 체코 법원에 우리의 본계약 서명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말이 되네. 일단은 사인이 끝나고 나면 넌 돌이킬 수가 없겠지. 근데 네가 지금 뭔가 따져본다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되면 내가 가처분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쭉 보니까 말은 되네. 한번 따져볼만 하겠어. 그러니까 난 일단 멈춰놓고 시작할게 라고 해서 갑자기 계약하지 마 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가처분이 인용이 됐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 봐야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왜 못담시 이의를 제기한 게 된 걸까요? 자, 프랑스가 이의를 제기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째, 한국 애들이 입찰 과정에서 제시했던 조건들이 있는데요, 판사님. 그건요, 제가 보니까 아예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이겁니다.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라는 걸 주장한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프랑스가 했냐? 프랑스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지금 한국 애들이 말이에요. 원전 한 기당 12조 정도, 11조 정도에 짓겠다고 지금 입찰을 받아갔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저건 불가능합니다. 실현이 불가능해요. 라는 겁니다. 체코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겠죠. 아니, 프랑스가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겠죠. 유럽에서 11조의 원전이 지어진 적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한 대 살라 그러면 소나타 한 대 살라 그러면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할인 좀 받아가지고 1,800에 샀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나타를 뭐 800에 샀다? 이런 거는 역사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판사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라는 게 첫 번째.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가 수주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저가 수주는 왜 그러면 너는 저가 수주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여차저차 하니까 유럽 내에서 지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밝힌 이유가 뭐냐. 한국이 잡은 그 금액에는 앞으로 생길 공기 지연이 늘어진다는 얘기예요. 언제든 돌발 변수는 나오니까요. 그리고 자재비 인상 같은 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저가, 둘째는 고정값. 이게 뭐냐? 우리도 여러분 재건축 지금 아파트들 난리잖아요. 옛날에 야 네가 이거 1조면은 뭐 몇천 세대 지어준다며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뭐 대리임 이렇게 계약을 다 합니다. 조합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재비가 막 천정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막 안 돼요. 공사비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야 네가 무조건 사인했잖아. 그랬더니 아무리 사인을 해도 이렇게까지 건설비가 뭐 30% 40%씩 폭등하는데 어떻게 지어요? 라고 추가 협상을 하잖아요. 프랑스가 볼 때는 이거 자재값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공기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근데도 고정값으로 짓겠다고? 1원 한 장 인상 없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라는 게 프랑스의 이의제기 두 번째. 첫 번째, 상상할 수 없는 저가입니다. 둘째, 그나마도 그게 인상이 안 되는 고정값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1번과 2번을 합쳐보면 뭐예요?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짓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걸 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요. 얘봐 체코 양반 그걸 믿고 사인을 해? 만약에 정상적인 거였다면 뭡니까 이거는? 빵꾸 나는 거지 이 양반아. 그렇잖아요. 사기죠 사기. 누가 지나가다가 소나타 800만 원에 사줄게 그러면 그 사기죠. 그러니까 니네 사기당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드. 세 번째. 근데 그게 만약에 말이 된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될 수가 있지? 라고 하면 한국 정부가 그 수많은 적자를 보전해준다. 적자 하나 써 한수원. 어이구 체코 가서 적자 하느라 고생했네. 내가 책임 묻지 않을게. 라고 해서 한국 정부가 백업을 봐준다. 또는 적자만큼 늘어난 비용만큼 한손이 돈이 딸리면 한국 정부가 돈을 대주겠지.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지 않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런 거겠죠? 자, 이 세 번째는 뭐냐? 프랑스의 지금 입찰 당사자 누구냐면 프랑스 전력공사예요. 우리 지금 한전 같은 거죠. 우리도 당사자 누굽니까? 한수원 컨소시엄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당사자도 아닌 한국 정부가 저 뒤에서 돈을 내줄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믿고 싸게 후려쳐서 지금 가격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야? 이거 불공정입니다. 나하고 쟤하고 1대1로 싸운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돈을 대가지고 지원받아서 한 불공정 게임이에요. 이건 무효죠. 이게 아니면 지어질 수가 없고 이게 지어질 수가 있으려면 한국 정부가 돈을 낸 거고 둘 중에 뭐겠습니까? 둘 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판사님. 요러고 프랑스가 이를 제기했더니 체코 판사가 딱 보더니 말 되네. 따져볼 정도는 돼. 네가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단순히 뭐 서류가 누락이 됐네요. 뭐 글자 한 글자가 틀렸네요. 이런 걸 가지고 일단 계약을 멈춰달라고 한 건 아니네. 충분히 본안 소송으로 다툴 만하네. 그러니까 난 일단은 계약은 멈춰야 된다라는 말 받아주겠어. 라고 하면서 멈춰! 한국 체코 사인하지 마. 프랑스가 이의 제기한 거 본 소송으로 다퉈보기 전까지는 멈춰! 이런 판결이 딱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프랑스 체코 법원의 입장이고요. 체코 정부도 입장이 있겠죠. 그럼 그동안 체코 정부는 뭐 한 거야? 니네 법원한테 이렇게 저거나 뒤통수나 맞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동안 프랑스는 뭘 했냐? 우리로 치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가 있어요. 반독점기구. 여기에다가 이의를 2번이나 제기했었습니다. 이봐 체코 양반 지금 너 한국하고 이거 하는 거 안 돼.
내가 볼 때 문제 많아 라고 이의를 제기를 2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됐다? 2번 다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못 믿고 법원으로 달려간 거죠, 프랑스가. 어쨌거나 프랑스의 현재 상황은 뭡니까? 끈질긴 겁니다. 이거 끈질겨요. 의지 있는 겁니다. 본심이에요. 예. 프랑스는 왜 이렇게 본심일까요? 프랑스 원정 강국이에요. 그리고 유럽은 내 앞마당이에요. 유럽 전체가 내 홈코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앞마당에서 한국에게 털렸다. 이건 본진이 털린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리고 체코 원전에다가는 프랑스가 공을 많이 들여놨어요. 체코 프랑스 원전 포럼도 있고요. 마크롱이 거기 마크롱 대통령이 2번이나 가서 인사도 하고 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여놨는데 난데없이 한국이 빼들어갔다. 너무나 멘붕, 너무나 충격. 이건 국가적 자존심의 스크라치. 그래서 프랑스가 난리가 나서 체코를 달달 볶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프랑스 대신에 한국에게 준 겁니까? 말 좀 해보시오. 이렇게 막 기자들이 달라들어서 체코한테 물어봤죠. 근데 체코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미안. 프랑스 미안. I'm sorry가 프랑스 말로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I'm sorry. 이러면서 나도 너한테 주고 싶었지. 네가 나한테 공들인 거 나도 알고 있잖아. 근데 한국이 말이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덤핑에 해당하는, 덤핑 수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입찰을 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거부하겠어. 너도 알고 보면 깜짝 놀랄걸? 소나타를 800에 사준다니?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래, 싸서 넘어간 거야. 싸서 고작 그 이유야. 자, 그럼 내가 밝혀본다. 이렇게 된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2번 정도 체코의 반독점 기구에다가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최종적으로 기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으로 달려갔던 거죠. 그러니까 체코 정부도 사실은 기각에 입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도 사실은 뭐 까짓 거 한국에 주지 뭐. 싸게 들어오지 정부가 돈 다 대준다고 그러지 뭐 문제야. 이런 상황인 거죠.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부의 입장. 현재의 상황을 볼게요. 현재 우리 달려간 애들 있잖아요. 달려간 애들. 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요겁니다. 앞으로 본안 소송이 되더라도 지금은 가처분이고 본안 소송이 되더라도 판결이 체코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결국에는 우리한테 사인해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프랑스의 패소 판결이 날 것 같으니까 우리는 큰 문제 없다. 걱정하지 않는다. 요런 생각을 요런 입장을 냈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비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그래서 네가 생각할 때 그러면 본안 소송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법 전문가입니다. 헌법재판 과정 전문가, 형사소송법 전문가. 그래서 막 날짜 따지고 일 따지고 다 합니다, 우리.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야, 그럼 얼마나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산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우리 계약이 이 법원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연될지, 어떻게 지연될지는 또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 이거 뭡니까? 예, 잡지도 못한다. 체코 법령에 관해서 앞으로 현재 전혀 체코의 리갈 시스템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노출했다. 예, 그렇습니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사실은 체코의 리갈 시스템을 모르고 있다는 게 드러났죠. 자, 그리고 이 본안 소송 관련해서 그럼 우리는 대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 자격이 있나 봤는데 아직은 우리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왜? 프랑스가 체코 법원에 체코 정부를 상대로 아마 소송을 냈던 것 같아요. 불투명하다, 계약이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한국이 아니니까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고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체코 정부가 알아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체코 정부가 잘해주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리갈 이슈 관련해서 어쩌면 직접 당사자로서 적극적으로 어필도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우리 정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가 그렇게 안심했는데 너 미국이 이의 제기한 적 있지. 너 그거 미국하고 결국 협상해가지고 어쨌거나 미국의 이의를 꺾었잖아.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렇게까지 네가 했으니까 너 프랑스랑도 왜 접촉해서 협상이라도 해볼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 적극적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무대책이다, 협상, 소송 뭐 등등등 관련해서 무대책이다라는 것을 실토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니까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자, 앞으로 무대책인 점에 대해서 비판받는 건 당연하고요. 또 비판받아야 될 게 뭐냐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처분이 인용될지 전혀 모르고 출국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 외교력, 정보력, 행정력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진짜 대망신, 이런 대망신을 초래할 정도로, 자초할 정도로 우리가 무능한 면을 세계 만방에 자랑하고 왔다라는 면에서 강력히 비판을 받아야 하겠죠. 예, 체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날 줄도 몰랐던 그런 정보력, 무리한 일정, 미숙한 외교, 국제관계 등등등, 예, 아주 치명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면요, 일단 가능한 시나리오는 한 세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가처분이 이제 안 되거나 상고를 하든지 아니면 본안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빨리빨리 한 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을 투여한 다음에 이제 원래대로 본계약을 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협상을 통한 해결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협상이라도 해야지. 우리가 체코랑도 다시 협상할 수 있고 우리가 프랑스랑도 협상할 수 있고 또 체코 프랑스 간에서 또 모종의 협상을 하는 등등등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 시나리오, 이게 시나리오 넘버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뭡니까? 예, 보나마나 이 협상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프랑스가 야 우리 소송할 거야, 어차피 못 먹는 거 찔러볼 거야, 고생 좀 해봐 이러면서 끈질기게 소송을 하고, 니들이 미국을 등에 업고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는 EU가 등에 있어. 체코 너 어디 사는 사람이야? 너 EU 아니야? EU 집행위원회 한번 사사건건 불려가 볼래? EU 중앙은행한테 금리 가지고 한번 저 터져 볼래? 우리도 할 거 많아. 이런 식으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내놔야죠. 뭐 내놓을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본 계약을 하려고 했던 원전이 2기예요. 2기. 근데 앞으로도 또 2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현재 우리가 MOU를 이번에 맺는 등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 있는 거 맞아요. 맞는데 이런 식의 협상이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번 2기는 내가 그럼 양보할게. 그럼 앞으로 2기 있잖아. 그건 프랑스로 갖고 와. 뭐 이런 거. 그럼 오케이. 뭐 그런 걸 합의해주면 어떤 뭐 합의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합의가 없다면 프랑스가 못 먹는 건 계속 찔러보지 뭐로 합의해줍니까? 당연히 합의에는 대가가 필요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프랑스를 눌러서 이겨서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아니면 어쨌거나 협의,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사태를 마무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 그냥 프랑스가 이기는 거예요. 프랑스가 이겨서 입 차리고 뭐고 이제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그냥 우리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는, 그동안 날린 세월도 허송 세월이고 미국하고 협의한 것도 다 이유 없는 협의가 되면서 다 완전히 망가지는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한 시나리오를 택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뭐 법으로 하는 거는 뭐 걱정 안 하죠. 걱정한다는 게 아니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법은 법이니까 우리가 이기든 지든 법대로 간다 그러면 법으로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협상 얘기인데, 프랑스는 과거에도 협상을 했던 전력이 많습니다. 2013년 이것도 체코예요. 체코에 있었던 원전에서 이미 그때도 입찰을 탈락하고 나서 그때도 본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을 얻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도 폴란드 관련해서
또 소송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상을 한 바도 있고요. 공식 제소를 꼭 각 법원에다 하지 않다, 각 나라의 법원에 하지 않더라도 EU 쪽을 통해서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협상을 계속 뚫어내는 방법도 프랑스는 자주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프랑스는 어쨌거나 EU를 매개로 해서 유럽 내에서의 정책 파워를 매개로 해서 이번에 가처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의 본질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왜 이런 사달이 났습니까? 프랑스가 왜 우리를 공격했어요? 저가로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덤핑 수준의 저가. 우리 국내에서도 엄청나게 저가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 이거 풀어내야 된다라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수원 측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가 아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원전 지을 때 한 7조면 진다. 근데 외국에서 지금 11조나 12조에 수주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한 3, 4조 남겨먹는 장사인데 이게 왜 저가냐? 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만은 이 저가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7조에 짓는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질 때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짓는 거예요? 유럽에서 짓는 겁니다. 유럽 물가, 유럽의 인건비, 유럽의 자재비, 또 우리나라에서 간다는 자재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 또 유럽의 환경규제, 노동규제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하고 짓는다는 전제하에 비용을 다시 뽑아봐야 되겠죠. 비교 사례 분석하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최근에 핀란드에서 지어졌던 원전이 10조짜리가 없어요. 20조, 30조입니다. 한 기에. 근데 우리는 한 기에 지금 11조, 12조에 짓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작 유럽에서 지어진 원전은 20조, 30조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에서 지은 원전 업체는 결국에는 그 막중한 20조 넘는 돈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막대한 비용을 감당 못해서 결국 파산했어요. 그리고 영국은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어요. 돈을 더 부었는데도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재주로 11조에 그걸 다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냐. 이러니 프랑스가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저거 뻥입니다. 저러고는 못 지어요. 이렇게 프랑스가 얘기하는 거죠. 소나타를 800에 새 차를 사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일단 비교 사례로 봤을 때 우리 이 수주 단가가 유럽 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단가인 건 맞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수주를 해오면서 뭘 했냐? 현지 업체의 60% 이상 하청을 주기로 했어요. 일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원래 우리가 가져가야 될 마진을 상당 부분 양보하고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장사가 얼마 된다 안 된다 하더라도 또 우리 돈을 거기다 많이 덜어놓고 와야 된다. 이것만 보더라도 저가 수주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도 의심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또 프랑스가 뭘 공격합니까? 니네들은 공사비 인상 같은 거, 자재비 인상 같은 건 신경도 안 썼더라. 자, 이 지적에 대해서 한번 세계적인 사례를 분석해 보니 전 세계 원전을 평균 낸 값으로 제가 대충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계에 있는 자료예요. 보니까 대충 원전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공기가 보통 36개월 정도 더 지연되더라. 그리고 공사비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보통 117% 정도 오버되더라. 이게 평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적용해 본다면 그 정도 공사비 증액이 됐을 때, 그 정도 공기가 늘어졌을 때, 그거 우리가 공기 맞추고 하느라고 추가 비용 들어가고 100% 이상 자재가 올라간 거 우리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저가 논란은 문제의 본질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원전 수주한 게 그렇게 배가 아파? 이걸 공격하다니 이 좌파 매국노들아, 이렇게 디펜스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도 입증을 원하고 있고 법에서도
체코 법원에서도 입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전 유럽을 상대로 우린 이 정도 지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입증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 객관적이면서 공식적인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저가 논쟁이 문제의 본질인데 피해갈 수 없는 문제로 성격이 바뀌었다. 국제 문제가 됐고 사법을 통해서 입증받아야 되는 문제로 바뀌었다. 이제는 매국노들아 물어보지 마. 그렇게 배가 아프냐? 이런 식으로 공격해도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이의 제기를 했는데 당초에 체코 정부에다가 그 이제 법원에 달려간 거고요. 미국도 당초에 우리한테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이의 제기는 이거예요. 아이 체코 양반, 너 한국하고 거래하려고? 그거 안 돼. 내가 말이야 옛날에 1970년대에 한국에 원전 지어줄 때 있잖아. 내가 이미 한국하고 약속을 했어. 한국 내에서는 한국아 네 마음대로 지어라. 그 대신 너 외국으로 원전 빼돌리거나 수출할 때 있지? 그거는 내 허락을 받아야 돼. 왜? 내가 너한테 지금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거니까. 오케이? 자, 이 약속이 있거든, 체코 양반.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 한국은 원전 수출이 안 되는 나라야. 그러니까 그 계약 안 돼. 라고 미국이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동안 우리는 해결하지 못해서 본 계약을 못하면서 계속 미뤄왔던 건데, 이 미국의 얘기를 꺾고 이의를 기각시킨 합의가 올 초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의. 대략적인 합의 사항은 4가지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비밀 문서기 때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일단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한국은 미국의 원전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서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예를 들어 뭐 1,800억이나 2,000억을 준다. 이게 합의사항이에요. 둘째, 이번 체코의 원전 만약에 니네가 최종적으로 수주하게 되면 뭐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 사이에 되는 일감을 미국에게 하청을 줘라, 몰아줘라, 이런 얘기고, 2조 빼들어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연료봉 같은 핵심 물질 있지, 그거는 미국산을 써라. 이것도 돈 빼들어 먹겠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볼게요. 요 세 개를 보면 일단 뭡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린 지금 저가 논쟁을 이 문제의 본질로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과 합의한 건 뭡니까?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을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는 아정당!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의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현금을 꼬박꼬박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챙기셔야 합니다. 심지어 이제 카드까지 최대 29만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500종 이상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 가입 수당이 가장 많아 현금을 최대로 줄 수가 있죠. 만약 다른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상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전화의 카톡 무료 상담에 초고속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런데 미국과 합의한 건 뭡니까? 저가 논쟁에 추가적으로 수익성 악화시키는 합의예요. 2조를 미국에 띄워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저작권을 또 수천억을 띄워준다는 얘기고, 우리가 만들 연료봉이 아니고 미국산을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 돈. 뭡니까? 저가 논쟁 본질에 추가적으로 수익성 악화하는 사유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고 왔다. 문제의 본질을 더 악화시키는 합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은 분은 아니에요. 정신 나간 몇 분들은 이런 얘기를 속아서 저한테 할 수도 있습니다. 시동씨,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의 나라에 원전 수출할 때, 유럽에 수출할 때 그렇게 프랑스가 자기 앞마당이라고 철옹성같이 지키고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되겠어? 안 되지. 어떤 식으로든 첫 번째 그 시장을 공략할 때는 소위 말하는 명함 돌리는 비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웃집에 놀러 갈 때도 떡이라도 케이크라도 한 조각 사들고 가는데, 그래서 유럽에 진출하기 위한
첫 번째 샘플이기 때문에 일단 유럽 시장을 뚫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저가 수주 좀 하면 어때? 그러니까 아직 거 수십조 좀 날리면 어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수십조가 네 이름이냐? 네가 왜 그걸 주라 말해? 이렇게 저는 따지고 싶지만 100번 양보해서 동의한다고 쳐볼게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 말처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합의를 해주고 체코에 막 설설 기면서 유럽에 첫 번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가 수주를 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유럽 수주에 나가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쳐봅시다. 하려고 했는데 미국과 합의한 네 번째 얘기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립니다. 한미 합의는 확인된 게 아니에요. 언론 보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자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든 캐치했으니까 보도했겠죠. 예. 네 번째 합의가 뭐냐? 앞으로 한국은 유럽에서 수주하지 않는다. 유럽은 이게 대륙별로 안배한 거죠. 유럽은 미국 네가 해. 이런 식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100번 양보한 얘기 기억하세요? 저가 수주든 뭐든 희생을 얼마든지 해서라도 첫 번째 샘플, 첫 번째 교두보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희생하자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합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주 안 한대요. 독자 진출 안 한대요. 만약에 이 합의가 사실이라면요. 그럼 우리 희생은 나중에 더 달콤한 열매를 위한 희생인데 나중에 따먹을 열매가 없는 희생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과의 합의 첫 번째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원전 한 기당 뭐 1,800억이든 2,000억이든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미국이 우리를 꽉 붙들어 잡고 싶었던 건 뭐냐? 미국은 지금 원전 못 짓습니다. 짓지는 못해요. 시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하고 다닐 때 야 저거 한국 저거 우리 하청업체로 쓰면 안 돼? 우리가 딱딱 위에서 물건 꼽아주고 제시켜서 일시키고 우리는 빨대 꽂아서 로열티 밥안 넣어먹고 완전 망고 뗀 거 아니야. 이게 미국의 작전이거든요. 이 미국의 작전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은 미국 없이 독자적 수출을 못한다고 이렇게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풀어내야 비로소 원전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가 미국하고 싸운 거예요. 미국 형님, 옛날에 원전 져준 거 고마운데 이건 우리가 독자적으로 피땀 흘려서 개발한 거야. 기술 봐봐, 다르잖아. 독자 기술 인정 좀 해줘. 이러면서 지금까지 미국과 싸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합의가 뭡니까?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한다. 이거 뭐예요? 앞으로 한국이 영원히 원전 독립을 포기한 겁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돈 되는 장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저가로 수주한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만한 합리적 근거가 많아요. 예, 프랑스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봐도 그렇고요. 또 미국 관련 합의 등등 체코에 제공하는 다양한 현지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등등 이런 걸 고려해 보니까 크게 남는 장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가 논쟁, 저가 수주 논쟁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논쟁이 이제는 국내에서 비판이 아니라 이제 체코 법원에서 또 프랑스와 유럽에서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혀 다른 문제로 문제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하나 해냈다는 그 정치적 선전 그거 하나 때문에 엄청나게 저가 수주했을 뿐더러 우리의 원전 독립을 원천적으로 포기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유럽 시장을 앞으로 유럽에서 나올 11개에서 20개 원전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그 모든 시장을 다 미국에게 통으로 양보하고 온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뭡니까? 예. 그야말로 최악의 협상, 최악의 원전 게이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부가 빨리 바뀌어서 새로운 정부가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상했던 거 갖고 와봐. 얼마나 굴욕적인 협상을 했는지 한번 보자. 한번 봐야 되겠죠. 제가 생각했던 걱정이 기우였기를 바랍니다만, 예. 그리고 체코에 제시했던 거 있지, 내용 다 갖고 와봐. 얼마나 굴욕적으로 저가로 덤핑으로 밀어내는 거야. 이것도 한번 갖고 와봐. 한번 보자 이거야.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참에 그냥 그 정도의 굴욕적인 협상이라면 파기하고 새로 쓰는 게 낫겠다. 100번 양보해서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도 조금 했었는데 유럽 대륙 전체도 포기해야 돼. 원전 독립도 포기해야 돼. 그렇다면 다시 재협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코도 포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예 이익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로 베이스에서 우리 이익을 위해서 다시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가다듬어서 재협상도 하고 뭔가 더 수익성도 올려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포기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협상은 상대방이 있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지적재산권도 인정해줬지. 건건이 뭐 2조씩 물어다 준다고 그러지. 그걸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지.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저 대통령 먼저 번 걔 있잖아요, 걔. 예? 이게 상태가 좀 안 좋으네. 내란 일으켰던 애 있잖아요, 걔. 좀 있으면 이제 저 감옥에 잡혀가려거든요. 걔가 한 협상이니까, 예? 좀 바꿉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미국이, 그렇지. 바꿔줄게. 하겠어요? 아니야. 나는 코리아라는, 네이션과 한 거야. 국가 대 국가로 협상한 건데, 이제 와서 뭔 소리? 이러면 파기가 쉽겠냐고요. 거기도 수많은 페널티와 외교적 불이익이 있겠죠. 너무나 답답한 구석입니다.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하지만 막상 국제 현실로 들어가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 가슴이 그냥 꽉 막힌다. 저 윤석열이 저거 나라를 아주 거덜내고 저거 한강에서 지금 네가 지금 개 끌고 지금 산책할 때냐? 아주 열이 받는다.